반갑습니다. 1월 21일 제5회 참여 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 천호철입니다. 네, 김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많이 춥죠? 네, 너무 추워서 저희 동네에도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어떠세요? 추위 잘 견디고 계시나요? 제가 추위를 사실 좀 잘 참는 편이긴 한데 네.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칼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서 좀 참기 힘든 것도 있고 저희 아파트도 이제 동파주의보 때문에 네. 계속 물이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도세도 괜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자, 네. 일단은 제5회 참여 뉴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방송을 어떻게 만나보실 수 있는지 참여TV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참여TV는 다음 TV팟으로 생방송으로 늘 접하실 수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7시에 생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방송을 못 보셨다면 유튜브 재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TV라고 검색하신다면 유튜브 다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참여 뉴스에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제5회 참여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문제입니다. 저희 참여 뉴스가 이 기장군 해수 담수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해를 넘긴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문제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해수 담수화 문제는 표면적으로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의 신청 예산안 80억 원이 20억 원으로 삭감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에 상관없이 주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공급 시작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해수 담수화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공급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쓰고 빨래도 해야 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물을 검증도 안 된 그런 물을 저희들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부산시는 공급 강행이 아닌 주민 설득으로 노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시무식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주민의 동의 없는 해수 담수는 공급하지 않겠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측 주민들은 마련된 대화 테이블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강력한 공급 거부에 나섰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부산시는 한술 더 떠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수 담수 병입수를 정수기 대신 재운키로 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야채가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연예인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년 뒤 그분들이 급성 피켓병에 걸려서 혹은 방사능이 피폭이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당장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퍼포먼스 하는 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과 도출이라고는 하지만 이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마저도 의견이 갈립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해수 담수화 문제,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닌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해수 담수화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뉴스 김상수입니다. 저도 사실 저 촬영장에 이제 제가 직접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 가장 이제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내가 먹는 물이면 또 모르겠지만 내 자녀가 먹고 그다음에 또 씻고 그 물로 설거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어떤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활 전반에 이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기장 해수 담수화 물이 깨끗하다, 위험도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좀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도 전달해 주시죠. 네, 다음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살아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작년 12월 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10억엔의 지원금 역시 협력사업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되므로 국가배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여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 특히 많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결의 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는 동구 초량동의 일본 영사관 후문 앞에서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몸소 인간 소녀상이 되어 저를 지켜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할머니들 원래 평소에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뭐 국정화 교과서라든지 이제 세월호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관심이 많았는데 12월 28일 날 한일 협상이 터지고 나서 이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협상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자체는 잘못돼 있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 그 판단하에 활동 이제 그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농성장에도 다녀오고 1인 시위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굳이 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저희 결의 하나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대북 사과이면서도 협상 그 조건 같은 걸 자기네들이 제기하잖아요. 잘못한 자기네들이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잘못된 걸 바로 고치고자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보면 어머니 회라든지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이제 사과했으니까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이런 망언들을 뱉어내는데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정말 어이없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위안부 할머님이고 그리고 아베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앞에 진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그 합의를 하기 전에 위안부 할머님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된 합의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에 대해서 할머님들이 안 받겠다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어서 안 받겠다는데 자기네들이 난리치는 걸 보면 솔직하게 좀 어이가 없고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은 원래 어떤 기분이었냐면 저번 주 수요 집회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했었는데요. 수요 집회 때는 여기서 했었고 목요일부터 영사관 후문에서 했었는데 목요일부터는 저런 경찰들의 되게 경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삼엄했어요. 사복 경찰이 와서 함부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건 솔직하게 국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그런 행위를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영사관 일본 그런 곳을 지켜주고 오히려 국민을 경계하고 국민을 더 이렇게 내몰아 세우는 그런 경찰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화나면서도 전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은 여전히 같아요.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할 거고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계속해서 제가 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 현장 옆에는 비느자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위안부 소녀상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이며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자는 취지로 둔 것입니다. 이처럼 위안부 소녀상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참여TV 이경민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전옥지 학생이 지금 18살인데 저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직까지 부산 시민들이 많이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그 아까 전옥지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제 계속 해 나갈 건데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라도 계속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릴레이 시위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초량 부산역 이렇게 주변에 지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한 번씩 응원의 메시지를 좀 던져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떠올랐을 때 인터넷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는 것부터 부산 시민들의 좀 관심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좋은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짧은 소식 2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20살 성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 갈등 위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이름값을 증명했습니다. 내년에 더 성숙되고 발전된 부산국제영화제로 찾아뵙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가 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외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여전히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 I support beef 메시지로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응원을 받고 있지만 또다시 재현된 부산시와의 갈등에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모두 치명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지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PSMC 구 풍산 마이크로텍 노조가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기업 구조 조정에 부산시가 개입해 희망퇴직을 공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그린벨트 개발을 위해 기업의 희망퇴직을 요구했든 기업이 희망퇴직의 부담을 느껴 부산시를 끌어들였든 시가 일반 기업의 구조 조정에 관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사실무근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사측 역시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날 농성에 들어간 PSMC의 문영섭 노조 지회장은 농성장 설치 중 공무집행 방해죄로 14일에 체포되어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1회 때부터 롯데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특집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항상 밖에서 이렇게 참여 뉴스를 이렇게 보시다가 안에 들어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뭐 여전히 방송하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 좀 떨리죠. 네. 그러면은 롯데백화점 우리 광복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광복점 일대 나름 활기도 되찾았고 상권이 살아났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부산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지적도 있는데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그러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그 위치에 세워지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거기 부산시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청이 거제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기념관을 짓자. 지금 한참 위안부 문제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강제 동원의 이제 출구 역할을 한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 부산의 그런 아픔의 역사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평화기념관을 짓자 뭐 이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롯데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또 한 차례 매립을 해서 2008년에 완공이 되고 2009년 이제 12월에 본관을 개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관 옆에 딸린 아쿠아몰을 2010년 8월에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게 완공이 아니고 그 뒤쪽에 매립한 곳에 롯데타워라는 그러니까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거기 롯데타운을 만드는 게 원래 당초의 목적이고 예정이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뭐 롯데 호텔이 들어온다, 네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변경돼서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또 뭐 놀이동산을 짓는다, 뭐 예.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지금 현재 장사는 잘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상권이 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다 또 관계하시는 분 다 젊은 청년들도 아시다시피 아쿠아몰은 좀 중저가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저가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지하상가나 아니면 저기 강북동에 있는 보세 상점이 되게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쿠아몰의 가격대랑 그 이제 중저가 상품 보세 골목의 가격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주차도 편하고 이런 비가 오거나 뭐 춥거나 이럴 때 편리한 롯데백화점으로 청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쇼핑객들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동 인구는 많은데 뭐 의외로 그 이제 강복점 상권이 그렇게 활발한지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상점 그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가게를 내놓은 곳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재작년에 들어선 마트 때문에 또 주변의 상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화점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보세 상권이랑은 서로 이제 그 타겟층이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네. 같아서 비슷해서. 서로가 이제 예. 뭐 갉아먹는 것도 아니죠. 거의 이제 롯데백화점이 그 사람들을 다 유입해서 땡겨가서 상권이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래 당초는 상인들이 이제 롯데타운이 건설된 건 좀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나 이제 주변 분위기가 이런 호텔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마파크 같은 놀이동산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가 많아서 훨씬 더 이제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하에 상인들이 이제 또 반대를 좀 철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가 2008년에 완공이 되면서 사실은 상부공사를 바로 들어가고 2013년 12월쯤에는 전체 건물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근데 이제 호텔 객실을 800개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고 또 이제 2009년쯤 되면 매립 변경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보면 호텔을 21개층으로 하고 주거를 35개층으로 하겠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해양청이 이제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국토부 내에 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 변경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일단 부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매립 변경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당초의 매립 목적이 관광산업시설 및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공공주택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해서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부산시나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여기 해양청에서도 당초에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유수면 이게 10년이 되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10년이 되는 해가 2018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2018년이 되면 롯데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변경 신청을 하는 건 2018년까지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도 뭐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오페라하우스 북항에 거기 롯데가 이제 1,000억을 기부하려는 목적이 그 용도 변경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가 당시에 그 강복점을 지을 때 영도다리 있지 않습니까? 영도다리가 지금은 거의 새로 다 바뀌었죠. 복원이 아니고. 근데 원래는 그 영도다리를 다른 곳에 다리를 하나 더 넣어 주기로 했었는데 영도다리를 그대로 쓰고 그 밑에 영도다리 기념관을 놔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롯데타운 건설 허가가 나오고 나서는 롯데의 주장이 뭐랬냐면 그런 공공의 건물을 민간 기업자가 짓는 거는 전례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중구청하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결국은 원래는 지어주기로 한 것도 지어주지 않으면서 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 정도가 안 들죠.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기념관은. 근데 1,000억을 기꺼이 그렇게 짠 롯데가 내겠다는 이유는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용도 변경이 1,000억을 내고서라도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아파트를 짓는 게 롯데한테는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익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백화점 그리고 롯데 호텔 이러면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공공의 어떤 그래도 장소가 되는 건데 아파트가 되면 거기는 결국 개인 사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틀이 막 생기면서 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앞뒤 말을 좀 바꿔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시와 그 부산 시민사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롯데가 아까 롯데타운을 원래 건립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백화점 2개 동이랑 마트, 그다음에 영화관만 지어서 이제 호텔이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 사용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사용 허가를 3차례 하고 또 기간 연장을 몇 차례 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 돼서 등록세조차도 안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강복점에는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쇼핑객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부산 시민들로부터 얻어가면서도 임시 사용 허가를 내고 있어서 부산에는 별로 이제 경제적인 이런 기여나 이런 걸 롯데가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경우 원래 당초 목표를 롯데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임시 사용 허가를 뭐 취소하거나 반려하거나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그 이익을 취해가고 있는데 롯데타운 전체가 건립되지 않아서 임시 사용 허가만 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시민의 입장으로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상인들이 롯데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타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주택이 들어오면 그런 효과는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민사회와 그 주변에 있는 상인,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규탄, 반대, 그리고 뭐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롯데에 대한 좀 뭐 언론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롯데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그 후폭풍이나 아니면 부산 시민들의 어떤 롯데에 대한 배신감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하고 롯데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원래 계획대로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이용하고 있는 거는 가건물에서 마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다. 맞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 롯데그룹이 부산 시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들을 좀 약속들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월의 부산 하반기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설야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형설야학을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사람들이 1월 23일 2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싸우는 사람들, 잊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월호 유가족과 밀양 송전탑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보충역 듀오 뜨뜻한 콘서트가 1월 23일 3시 구 송정역 특설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부산 젊은 청춘들의 감미로운 노래와 책 기부가 엮여진 특별한 공연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썰전으로 유명한 이철희 소장이 부산에 찾아옵니다. 노무현 재단 부산지역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강연은 1월 28일 부산 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뭐라도 합시다. 네, 부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 20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아름다운 영상이나 풍경, 동물 등 멋진 영상들 20초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아래쪽에 보이는 chamtv119@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TV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산의 20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보이는 게 바로 그 기장 해수담수와 수돗물입니다. 오늘 리포트에도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민 제보 20초 영상에도 이 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민 제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남포역에서 무상으로 이 물을 나눠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설치된 배너에는 그냥 안전한 청정 해역에서 만들어진 물이다. 그 문구만으로 이렇게 물을 나눠주고 있다 보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을 지금 드시라면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 리포트들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해수담수라는 것에 대한 거라든지 기장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요. 제가 직접 먹으라고 하면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좋은 물을 공짜로 주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또 제 가족이나 저에게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을 것 맞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싶다 혹은 먹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보 없이 어떤 좋은 면만 보여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제공이 되는 화면을 여러분들도 보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언론들이 좀 더 이 기장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어떤 일장일단을 모두 다 알려서 시민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제5회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시민 기자단이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3일 부산 시민 기자단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연대에 들어오셔서 그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젊은 청년들은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문구들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14분의 많은 시민 기자단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런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좀 더 활기차고 더 이렇게 양질의 뉴스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뉴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1월 21일 제5회 참여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제6회 참여 뉴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